대선을 63일 앞두고 예측 불허의 사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국 어떻게 보고 있을지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대충 지나간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은 당 내분 그게 큰 악재라서 그게 예. 반영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야당의 당 내분이 빠른 시간 안에 수습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뭐 선대위 개편한다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가고 이 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습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오래 가면 뭐 사실상 선거가 어려운 거죠. 뭐 가뜩이나 구도도 좀 어렵게 잡혔는데. 예.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대표를 둘러싸고 잡음이 많으면은 대선뿐 아니라 그 후에 곧 있을 그 지방선거 그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 지방선거 총선은 대표 중심으로 하는데 대표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도 오래된 정당인데 뭐 나는 좀 수습대라고 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후보가 대표한테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럴 당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정당 대표로서 뭐 그쪽에서 해당행위라고 뭐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 해당을 말하기 전에 이건 뭐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예. 어이가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청년 정치 뭐 이런 것에 한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제 갈라서게 됐는데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좀 이렇게 뭐 크게 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울산 회동 뭐 그 이후에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예. 뭐 조금씩 가랑비에 바지 젖듯이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 측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아서 크게 하면 세력이 과시가 돼서 뭐 대선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시작을 했죠.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팽배하니까. 근데 그런 접근 방법이 좀 미숙했고 이게 큰 집단을 꾸리다 보니까 뭐 그 속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움 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처음부터 좀 전략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반문이면 다 모여라. 이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말씀 같습니다. 그게 말이 그렇잖아요. 어떤 정당이고 어떤 후보고 간에 자기의 주장하는 바, 지향하는 바, 철학, 정책, 네? 뭐 이런 거를 내세우고 그거로 사람들이 모아야죠. 뭐 누굴 반대하니까 공통 분모를 다 모아서 되겠다. 뭐 반문 연대 그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 우스운 얘기죠. 예.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는 좀 뭐 나갈 사람 나가고 선대위를 슬림하게 후보 중심으로 꾸리겠다 이 얘기인데 이 방법은 괜찮아 보이세요? 지금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뻔했죠. 원래 처음부터. 사실 뭐 저도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나갔던 2012년에도 경험을 했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지지 선언하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거 흐름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너무 방대하게 했고 이질적인 사람은 너무 많이 끌어들였고 그 속에서 뭐 주도권 다툼 같은 거 해서 그렇게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당 내홍 수습도 수습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후보의 자질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도가 많이 빠진 것은 김건희 씨 문제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TK 가서 뭐 험한 말 쏟아냈다든가 또 지난 주말 족발집 간담회에서 그 짧은 그 A4 용지 하나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예. 그게 이제 문제는 윤 후보가 지금까지 좀 검찰 쪽에 있었고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그 2017년 대선 나기 전까지는 뭐 잘 나갔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선거라는 걸 앞두게 되면은 지금까지 갑 또는 슈퍼 갑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선거를 앞두게 되면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적응을 못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보기에 저 후보의 어떤 특징이랄까 한계랄까 이런 것을 좀 잘 이해를 해서 본인도 알아야 되고 예. 주변에서 알아서 그걸 관리를 해야죠. 예. 난 그 좀 어이가 없는 게 그 증권 무슨 그 TV 유튜브 방송에 그런 걸 왜 나갑니까? 그거 나갈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저 그거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 후보 된 겁니까? 난 그런 것도 뭐지 주변에서 식견도 없고 선거가 뭐고 정치가 뭔가에 대한 식견도 없고 머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후보를 덜렁 내버리니 그냥 뭐 와서 그 뭐가 됩니까? 그런 거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지도 관리하고 자기의 메시지도 관리하고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가는 게 선거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전략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게 아마 3프로 TV 같은데 경제 네, 주식 그렇습니다. 유튜브 네, 방송 네. 거기 나가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돼서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윤 후보 지지율 하락 와중에 반사이익이라 할까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뭐 또는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가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답변할 때, 예. 뭐 이제 안철수 거기다 답변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뭐 이것도 좀 일시적인 것이고 어허. 그리고 좀 지나면 그렇게 안철수 후보가 큰 득을 보겠느냐? 왜냐 그러면 이미 드러날 게 다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예. 그 MB 아파트가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남아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는 2016년 가을에 박근혜 그 탄핵 정국에서 당 대표급 대선 주자급으로서는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을 했고 뭐 추운 겨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뭐 거리에서 서명 운동까지 했어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와서 뭐 자기 반문 세력을 뭐 대표한다 그럴까 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 정당을 뭐 자기가 단일 후보가 되겠다. 나는 그런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 모순이잖아요.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지나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반사이익으로 올라간 지지율은 빠질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네요. 빠지거나 뭐 이 정도 정체하고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뭐 그런 생각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구조상으로 아주 고약하게 돼버렸죠. 네. 그럼 단일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대선에 실패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건 당은 살아 있어요. 후보도 못 내고 대선에 실패해봐요. 그 당은 완전히 없애지는 거잖아요. 예. 의원 100명 딱 길바닥에 나가 앉는 거잖아요. 예. 지방선거 못 치르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만일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되면 구도상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겠어요? 2017년 대선이랑 뭐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윤 후보 쪽에서 정권 심판만 후 확실하게 승리할 것 같으면은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그 안철수 지지율 5% 이하로 묶었어야죠. 근데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은 저는 방아쇠를 당긴 거는 난 당 대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당 대표가 뭐 책임지는 어떤 그런 사안으로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과거에는 최고위원회가
그 합의체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 대표의 공식 명칭은 대표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최고위원을 대표한다는 뜻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은 그 전당 투표에서 2, 3, 4등, 5등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최고위원이 되고 그 중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대표 최고위원인데 예. 이게 지금 2016년, 7년 그 사이에 대표는 대표대로 뽑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을 뽑으니까 최고위원은 또 농담삼아 얘기하면 최저위원이 돼버렸잖아요. 예. 중량급제 안 하니까 시시해서.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저항적 대표가 예.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합의체였을 때는 최고위원이 몇 명이 사퇴해버리면은 그 지도 체제가 와해돼버리죠. 예. 2011년에 홍준표 대표 체제가 와해된 것도 유승민, 남경필, 원윤홍 이런 최고위원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붕괴되는데 지금 당원 단계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단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게 되면은 그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그건 뭐냐? 뭐 지방선거도 못 치르는 거죠. 예. 예. 알아서 할 거예요. 예, 뭐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알아서 할 거라는 말씀도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설 명절 전까지 지금의 구도, 지금의 지지율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2017년처럼 비슷하게 돼버렸죠. 예. 네, 그렇게 지금 유리하게 돼 있죠. 말하자면 1대1 구도도 아니고 그 40% 정도만 계속 확보하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죠. 네, 뭐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뭐 변수가 발생하는 거니까 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반면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오르진 않았다 또 이런 진단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2017년 거진 같지 않습니까? 예. 네, 비슷하잖아요. 예. 말하자면 고정적인 지지층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다음 2017년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돼도 뭐 괜찮은데 나는 뭐 구태에 찍지 않겠다 이렇게 찍은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선에서 득표율은 40몇 프로, 40% 간신히 넘었지만은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지지도가 뭐 80% 이렇게 막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좀 지지도를 문 대통령이 배신한 거죠, 솔직히. 예. 예.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뭐 비슷한 국면이 돼버렸어요. 네. 자, 대선은 3월 9일이고 사전 투표는 또 그 앞서서 이제 이루어지니까 네. 그렇다면 뭐 명절 전에 승기를 잡는 사람이 아마 이길 것이다. 한 달 안에 뒤집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정치 전문가들 생각이던데 교수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당이 저렇게 그냥 뭐 당 대표가 사보타지하게 있는 정당의 선거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제가 한번 물어봐요. 예. 그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해결 못하면 당에 존재하기 어려운 거죠. 그 이준석 대표는 교수님의 그 사보타주라는 말에 동의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동의하자마자 내가 뭐 때문에 신경 씁니까? 제가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다 참.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사보타주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네요. 아니 그 세상에 없던 일이죠. 그리고 이번에 정말 그 청년 정치 제가 그러잖아요. 거기에 좀 한번 성찰해야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